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인호입니다. 오늘은 기업에 관련한 문제를 8번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하거나 혹은 각 분야별로 이야기를 하면서 대체로 비관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다, 이걸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제가 조금 시각을 바꿔가지고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를 할까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국제화를 통해서 혹은 조금 구체적으로 개방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경쟁력이 향상되고, 그리고 우려했던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면서 정말 세계적 기업으로 변모되어 가고 발전되어 갈 수 있는 그런 결과, 생생한 그 실적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시야를 넓혀 가지고 우리 기업의 추가적인 발전 요인, 발전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는가. 특히 앞으로 이미 시작되어 있지만 이 4차, 소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의 기업이 왜 그 중심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이런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할까 싶습니다. 우리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견해도 가질 수 있고 낙관적인 견해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 전 조건을 어떻게 설정하며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달려 있죠.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 경제의 장래에 대해서 어떤 때는 매우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는 다른 한편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특히 기업의 문제에 집중해서 문제를 보면, 이 말씀은 바꾸면 정부 쪽을 보면은 희망이 없어요. 비관적이에요. 기업 쪽을 보면은 저활용, 저고용 되고 있는 잠재적 성장 요인이 너무너무 많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걸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자, 이렇습니다. 교육 부분을 한번 보지요. 우리나라 사교육비 부담, 또 대학 교육의 수준이나 실효성,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계를 놓고 전체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와 같이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진, 평균적으로 가진 나라, 교육 열의가 이렇게 높은 나라, 성취 동기가 이렇게 높은 나라, 이런 풍부한 인적 자원을 가진 나라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극히 몇몇 나라밖에 되지 않는다. 이 풍부한 인적 자원, 우리나라 이것이 최대의 경제 동력인 동시에 기업의 동력의 원천입니다. 두 번째로 주력 산업인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거진 20년간 새로운 산업의 진입이 없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 사양화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글로벌 수준의 제조업, 또 IT 산업의 발전 정도, 이런 걸 감안해서 볼 때 상당히 추가적인 발전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정도의 산업 기반을 가지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것을 융복합해서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가 있다. 우리나라에 있는 국내에서는 이걸 못 느끼는데요. 해외에 나가서 외국 사람들이 하고 이야기해 보면 몇몇 나라 사람을 빼고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거대한 산업 시설, 기반 시설, 또 IT 기술의 발전, 이런 그 현상에 대해서 무지무지한 그 부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기반을 구축했느냐. 우리는 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없느냐, 이런 이야기죠. 제가 여기 폐회장을 하면서 과거에 정부에 있을 때는 주로 선진국을 많이 다녔어요.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 나라,
더 발전된 나라. 근데 무역협회 회장을 하면서는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조금 발전이 느린 나라, 앞으로 우리가 시장을 개척해야 될 나라들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갖는 그 부러움이라는 건 우리가 국내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었다. 이런 얘기. 세 번째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최대 경제 문제거리,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 저생산성 부문이 생각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거기에 체화되어 있는 약 600~700만 원의 노동력이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어가면서 노동의 공급이 원천적으로 줄어들 텐데 그래서 200~300만 원을 빼낼 수 있다고 한다면은 한동안 제가 대충 계산해보니까 한 10년 정도 걱정하지 않고 노동 공급이 가능하다. 문제는 뽑아낼 수 있는 기업, 산업을 어떻게 육성하느냐. 이게 달려있는 것이다. 이런 결론을 제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은 제조업에 비해서 약 반 내지 60% 정도에 밖에 안 되는 생산성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에 아마 한 3분의 1 수준의 생산성을 갖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의료, 교육, 관광, 흔히 마이스라고 이야기하는 전시, 컨벤션, 뭐 이런 산업, 법률 서비스 이런 것들은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개방을 하고 외국과 경쟁을 통해서 또는 문호를 개방해서 외국으로부터 수요자를 찾으면 엄청난 성장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중동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한 그 의료 서비스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미국 시스템 잘 안 맞는다. 한국에 와서 건강진단도 하고 한국에 와서 입원도 하고 한국에서 병치료 받는 거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조금 더 이 개방형으로 의료 시장을 개방하면 전부 다 우리나라로 쏟아져 들어올 텐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우리보다 의료 수준이 훨씬 낮은 베트남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올 사람들 다 뺏기고 있죠. 왜? 의료는 공공성이 높아가지고 이거는 영리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투자 개방형 의료 사업은 안 된다. 하는 이런 사회주의적 사상 때문에 사회주의적인 의료 정책 때문에 지금 가지고 올 수 있는 이 많은 잠재적인 우리나라의 의료 관광객, 의료 수요자들을 다 지금 놓치고 있어요. 잠실에 제가 무역협회 회장을 할 때 지금 무역센터가 있는 이 삼성동에 있는 거 이거 30년 전에 개간 거예요. 지금 그걸 가지고 지금 30년을 버티고 있는데 그동안에 온 세계에 그런 시설들은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상해, 홍콩, 동경 뭐 또 말할 수 없이 많이 생겼는데 우리나라는 30년 전에 구상했던 그거 가지고 물론 그 사이에 막 킨텍스 같이 새로운 시설이 생겼지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별로 환영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실에다가 참 지금보다도 몇 배 규모의 마이스 시설을 컨벤션 시설을 해야 되겠다. 외국 사람을 불러오고 또 우리 산업을 여기다 소개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해야 되겠다. 제가 무역협회 회장 가서 시작을 했는데 회장 재임 중에 최소한도 행정 절차는 끝내고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직도 행정 절차가 제가 회장 그만두고 나온 지 3년이 훨씬 지났는데 아직도 행정 절차가 안 끝나고 있어요. 박원순 시장이 제가 보기에 사회주의자인데 다른 정책은 몰라도 이 정책에 관한 하는 제가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납득을 하고 이해를 하고 생각을 같이 해서 서울시하고 잘 의견이 맞아서 추진했는데
얼마나 행정 절차가 복잡한지 저건 아직도 내 후임 회장이 이 문제를 아직도 해결 못하고 있고 모르는지 모르지만 다음 회장 때나 가서 잘해야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이런 지금 상황에 와 있다 말이죠. 세계 경제 지형의 지금 뭐 대폭적인 변화 때문에 우리나라가 사실상 남북 간의 그 어려운 안보적 문제만 없다면은 우리나라 이 지리적 위치는 매우 유리한 위치다.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한 나라의 GDP를 합하면 세계 전체의 약 75% 이상이 됩니다. 52개국. 이거 제가 무역협회 회장할 때 한 건데 그 뒤에 아마 한두 나라 더 늘어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다음에 지리적으로 볼 때 우리가 중국과 일본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는 중국이라고 하는 세계 최대 시장, 일본이라고 하는 세계 셋째 가는 이 시장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는 거 엄청난 지리적 이점이 있는 겁니다. 제가 마이스 산업을 우리나라에 정말 대대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세계 각국을 돌아다녔는데 미국의 유명한 이 전시 컨벤션 하는 사업가가 있는데 이 우리나라 잠실에다가 자기가 혼자서 이 잠실 다 개발할 테니까 약 100억 불을 들여서 개발할 테니까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이 카지노 내국인도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 허가만 해주면 모든 자원을 자기 혼자 갖고 와서 한국 정부가 돈 한 푼도 안 대도 좋으니까 다 개발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었어요. 저 그 회사에 가서 최고 경영자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물어봤어요. 그 사람들이 한국에도 관심이 있고 일본, 도쿄, 오사카 쪽에도 관심이 있어요. 당신들이 한국하고 일본하고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면 어디에 더 관심 있냐. 말할 것도 없이 한국이다. 말할 것도 없이 한국이다. 한국이 지리적 위치가 일본보다 훨씬 더 좋다. 사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무역협회 회장을 할 때 우리 한국의 지리적 위치를 한번 세계적인 관점에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봐라. 했더니 우리 수도권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경 2,000km. 이건 비행기로 한 3시간 내에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거기에 인구가 15억 명.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가 총 52개국에 147개. 뭐, 그 지금 조금 더 늘어났는지 모르겠어요. 홍콩에 가면은, 홍콩 상공회에서 가면은 제일 브리핑을 하면서 제일 먼저 홍콩을 중심으로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뭐, 지금 이런 식이죠. 한 2,000km 내에 도시가 몇 개 있고 인구가 얼마 있고 뭐 이래서 홍콩이 사업하기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선전을 하는데 내가 우리나라 한번 그려보니까 홍콩보다 훨씬 더 좋아요. 우리가 이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것을 현재화시키지 못하는 이러한 환경에 있다 말이죠. 왜 그러냐? 바로 정부 역할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와 시장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 안 돼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 가려서 해야 될 일 하고 안 해야 될 일을 안 해야 되는데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정부. 또 기업 입장에서 볼 때 기업가 정신. 기업가들이 정부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염두에 두면서 경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투명하게 하면서 참 새로운 시대에 맞는 기업가 정신을 갖춘 기업인으로 변신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소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뭐 참 이름도 여기 어려운 빅데이터, 무슨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무슨 정강현실, 가상현실 뭐 이런 초현대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초연결, 초지능의 산업혁명 시대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지금 이 산업혁명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확실한 것은 기술과 산업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서로 융합되면서 산업, 경제, 사회 패러다임에 혁명적 변화가 오고 있는 건 틀림없는데 이 변화의 방향과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이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건가. 이걸 갖다가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변화가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는데 더 이상 어떤 단일한 이성을 가지고 이것을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을 하고 기업에다가 방향 제시를 해주는 게 가능할까요? 여기서 제가 단일 이성이라는 건 뭐예요? 정부입니다. 정부. 이 정부는 행정부만은 아니라 국회까지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정부단 말이에요. 요즘 우리 정부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뭐 요새 새삼스럽게 들고 나온 거 있잖아요. 한국형 뉴딜. 하필 이름 붙일 게 없어. 한국형 뉴딜. 남이 다 써먹은 이름을 갖다가 붙이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 우리 이명박 대통령 때는 녹색혁명. 무슨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 대통령마다 뭐 희한한 이름, 독특한 이름 하나 지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런 발상은 버려야 돼요. 정부가 무슨 이름을 지어가지고 새로운 경제를 만든다. 발상을 버려야 돼요. 정부는 이 경제 환경은 유연해야 돼요. 기민해야 됩니다. 자율적이어야 돼요. 분산적이어야 돼요. 자, 이런 상태에서 모든 경제 주체가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그 결과를 향유하고 만약에 실패할 때는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스스로 책임지는 그런 경제 운영의 형태로 가는 길 이외에 다른 무슨 길이 있겠는가. 그랬을 때 그 주체 중심에 누가 있을 건가. 그것이 바로 기업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앞으로 이 불확실한, 불가측한 또는 불가지한 이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정부가 이 변화를 예측하고 거기에 무슨 새로운 모델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무한한 자율 분위기를 만들면서 기업에다가 맡겨라. 맡기면 기업들이 알아서 다 자기 살 길을 찾아서 할 뿐더러 결과적으로 경제의 부흥에 기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이와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하고는 정말 좀 토론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이상 오늘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